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있고 그중 여느 학교는 폐교의 위기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이 단순한 개인적 이유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 속내는 더 이상 미국 학교의 안전을 느끼지 못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작은 저항과 절박한 현실의 걱정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조지아주의 시골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작은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단 한 번의 한국 방문이 미국 전역의 초등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웃나라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입니다. 미국 중부의 작은 마을에 있는 오크우드 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가르치고 있어요. 벌써 이곳에서 12년째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는 제 학생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은 힘든 날도 같이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힘든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학교의 환경에 관한 것이었죠. 매달 우리는 안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경보음이 울리면 제 반의 28명의 아이들이 교실 구석에 숨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아주 조용히 있어야 했죠. 비록 연습일 뿐이었지만 아이들 눈에서 걱정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냥 훈련일 뿐이야. 저는 진짜 같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저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항상 걱정이었죠. 오늘 아침 저는 교무실에서 이미 차가워진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또 다른 학교 안전 문제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죠. 제가 머그잔을 꽉 쥐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 4학년을 가르치는 친구 마이크가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올해만 벌써 3번째야. 그가 말했습니다. 언제 상황이 나아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답을 모르고 있었죠.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특별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녀는 리베카 박사를 소개했는데 키가 크고 짧은 갈색 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죠. 리베카 박사는 친근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께 흥미로운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가 발표했어요. 교육부에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학교의 안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교사들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목적지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아직도 전쟁으로 분단된 나라? 북한의 위협을 계속받고 있는 곳. TV 뉴스에서 본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치, 시위, 군사훈련, 그리고 나라를 반으로 가르는 위험한 국경선이요. 한국의 초등학교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베카 박사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학생 안전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대해 들어본 모든 것은 위험과 불안정함을 그리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복무했던 제 사촌은 항상 그곳의 긴장감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뉴스에서는 문제점만 보여주고 긍정적인 면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었어요. 리베카 박사는 현대적인 학교 건물과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죠. 조작된 사진들은 항상 좋은 점만 보여주니까요.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배우고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리 학교를 개선하고 싶은 선생님들 말이죠. 방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저는 동료들을 힐끗 보았는데 모두 메모장을 내려다보거나 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죠. 정말 어쩌면 그곳에는 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해결책이 있다면, 제 학생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손이 공중에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은 제 느낌과 일치했어요. 마이크에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죠. 리베카 박사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이슨 선생님. 그녀가 말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의심이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었어요. 아마 위험할 거예요. 그들의 학교가 우리보다 더 좋을 리가 없었죠. 미국인들은 항상 모든 것 중 최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일주일 후 한국에 가져갈 짐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지난 안전훈련 때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두려움이요.
만약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작은 기회라도 있다면 시도해봐야 했어요. 비록 그것이 항상 위험하다고 믿어왔던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요. 하루 절반가량을 2번의 경유를 거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이 피로에 찌들어 있었어요. 다리는 뻣뻣하고 눈은 피로로 무거웠죠. 저는 절도에 대비해 가방을 앞으로 둘러매고 게이트를 통해 따라 걸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걸어 들어간 곳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정돈된 공항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모든 것이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명확하게 가야 할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웃는 직원들이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혼란은 어디 있었을까요? 위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이슨 선생님.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던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예요. 비행은 괜찮으셨나요? 저는 여전히 놀라움에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 씨는 저를 버스로 안내했는데 다른 미국 교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흥분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공항에서 멀어지며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차들은 질서 있게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인도를 따라 걸으며 많은 이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많은 미국 도시보다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관광지역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진짜 한국은 달라야 해. 첫 번째 학교 방문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시차와 더불어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고민 때문이었죠. 학교는 공항만큼 인상적일까요? 아니면 마침내 제가 확신했던 생각들에서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침에 버스는 도심 외곽의 동네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학교 건물은 단순하지만 현대적이었고 보안 게이트가 있는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죠. 김 교장 선생님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50대로 반듯한 자세와 친절한 눈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초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의 안전 시스템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김 교장 선생님은 모든 입구에 전자 잠금 장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학생들과 교사들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특별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죠. 우리 같은 방문객들은 승인을 받아야 했고 항상 카드를 소지해야 했죠. 보안 카메라가 복도와 운동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미소 짓고 있었죠. 주변의 모든 보안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한 선생님이 2번 손뼉을 치자 아이들은 즉시 그것을 따라 반복한 다음 조용해지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안전 시스템은 중요합니다. 김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연습해서 실제 비상 상황에서 아무도 당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비상 안전 훈련을 지켜봤어요. 한국어로 방송이 나왔을 때 아이들은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들어갔어요. 몇 초 안에 문이 잠기고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불이 꺼졌어요. 복도는 마법처럼 비어 있었죠. 3분이요. 김 교장 선생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최고 기록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훈련들을 생각했어요. 진지하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까지. 우리의 최고 기록은 5분 이내가 아니었고 보통은 누군가가 울면서 복도에 남아 있었죠. 그 후 우리는 운동장에 있는 학교 안전 캠프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그룹으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지진, 심지어 의료 상황까지요. 한국인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제 딸이 3학년입니다.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안전 훈련을 도우러 옵니다. 모든 학부모가 돌아가면서 참여해요. 모든 학부모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단지 학교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책임이에요, 선생님. 학부모. 우리 모두가 말이죠. 이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저는 오크우드 초등학교의 모든 학부모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나 다른 약속으로 너무 바빴죠. 그날이 끝나고 우리 그룹은 관찰한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어요. 다른 미국 교사들은 감동받은 것 같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을 텐데 문제를 예상했던 것은 저 혼자뿐이었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저는 지나가는 도시를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질서 있는 교통, 깨끗한 거리, 제가 어디서나 느끼는 안정감, 이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여기서 배울 것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어.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의심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또 무엇을 발견할까요? 그리고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는 보람차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을 채웠던 의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우리가 방문한 각 학교는 저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도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아침은 밝고 맑았고 버스가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통과하고 있었죠. 저는 운전자들이 빨간 신호에 완전히 멈추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돈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고 가장 붐비는 곳에서도 모든 것에 질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해바라기 초등학교는 우리가 본 다른 학교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안전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 운동장 전체에 갑자기 큰 경보음이 울렸어요.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김 교장 선생님이 즉시 손을 들었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비상훈련 중입니다. 밖에서 관찰하셔도 됩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이것은 우리 방문객들을 위한 계획된 시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교장 선생님에게도 예고 없는 실제 훈련이었죠. 저는 놀라움으로 학교가 제 눈앞에서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선생님들이 교실 문에 나타나 학생들을 복도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혼란이 없었어요. 가장 어린 아이들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몇 분 안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완벽한 줄로 모였어요. 선생님들은 태블릿을 사용해 출석을 확인하고 있었고 나이 많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을 돕고 있었어요.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김 교장 선생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4분 20초. 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매우 좋습니다. 훈련 후 우리는 특별 안전 교육 수업을 볼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비상 상황에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습하고 있었죠. 그들은 기본 응급 처치를 배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전화를 사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감 있어 보였죠. 학교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저는 영어가 유창한 박 선생님이라는 한국인 교사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훈련 중에 그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연습이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합니다. 무섭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이죠. 이를 닦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저의 내면이 변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의 평범한 하루 일과를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선생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다음 그는 우리 그룹에게 다가왔죠. 기상 경보가 왔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강한 바람이 접근하고 있어요.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상 안전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생님은 신속하게 상황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리듬에 맞춰 손뼉을 쳤고 즉시 아이들이 반응했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몇 마디 차분히 말하자 학생들은 재빨리 창문에서 멀어졌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책상 아래로 들어갔죠. 일부 아이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두렵지 않았고 그저 또 다른 일상이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폭풍 경고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했어요. 이 한국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은 제가 미국에서부터 생긴 편견인 혼란스럽고 안전하지 않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편견 속에서 위협 속에 살고 있는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죠. 아마도 제가 본 것 중 가장 안전하고 잘 준비된 학생들이었을 거예요. 저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그릇된 생각과 오래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렇게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해서 안도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제가 본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전자 출입 시스템, 정기적인 훈련들, 학부모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 훈련에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아이들의 차분한 자신감이요. 이것들은 단지 제 학교로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단지 더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제가 발견한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죠. 제 학생들은 이 한국 아이들처럼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었어요. 그들은 같은 자신감과 침착함을 가질 자격이 있었죠. 제 여행의 가장 큰 선물은 단지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닌 진실을 보기 위해 눈을 여는 것이었죠. 성공적인 한국 여행을 마치고 긴 시간 끝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방문 기간 동안 적은 아이디어, 도표, 메모가 가득한 노트북을 꼭 쥐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너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고향 오크우드는 정확히 한국 여행 전과 모든 것이 같았어요. 익숙한 거리들, 오래된 건물들, 제 아파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오크우드 초등학교로 돌아온 첫날, 저는 이상한 느낌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학교의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잠기지 않은 창문들, 구식의 훈련 매뉴얼, 그리고 비정기적인 훈련 말이에요. 이전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눈에 띄고 있었죠. 로드리게즈 교장 선생님이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동료들 앞에 서 있었죠. 수년간 함께 일해온 같은 선생님들 앞에서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의심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여행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의심이었죠. 한국 학교에서 제가 본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가 학교 안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저는 그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전자 출입 시스템, 정기적인 훈련, 지역 사회 참여에 대해 설명했죠. 일부 선생님들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회의적으로 보였죠. 그건 한국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6학년을 가르치는 톰슨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바빠요. 우리 예산은 너무 적고요.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여행 전에 제가 했을 말과 정확히 같았으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작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한 가지 아이디어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천천히 몇몇 선생님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과반수로 우리는 안전대책 상황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갔어요. 우리는 더 자주 훈련을 연습했고 그것들을 더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었죠. 먼저 창문의 잠금 장치를 고쳤어요. 그리고 학교 안전에 초점을 맞춘 학부모 자원봉사 그룹을 만들었죠. 하지만 모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더 엄격한 방문객 정책에 대해 불평했죠. 일부 선생님들은 추가 연습 훈련에 대해 불평했고요. 심지어 학교 이사회는 전자 출입 카드의 비용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낙담하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무언가가 변할지 의문이 드는 날들이요. 한국 학교의 사진을 보며 우리가 결코 그들의 준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날들이었죠. 갈등하는 사이 운명적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봄날의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의 기상 경보 시스템이 크게 울렸죠.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폭풍이 우리 지역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 전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너나 할 것 없이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허둥지둥 움직이는 동안 소리만 치고 있었을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연습해왔어요. 박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를 닦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요. 저는 우리가 배웠던 패턴으로 손뼉을 쳤어요. 제 학생들은 즉시 조용해졌고 지시를 기다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차분하고 신속하게 우리는 창문에서 멀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도왔죠. 아무도 울거나 뛰지 않았어요. 3분 안에 모두가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제 교실 문의 작은 창문을 통해 저는 다른 교실들도 동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학교 전체가 목적을 가지고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폭풍이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갔을 때 저는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강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이었어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오크우드 초등학교에 찾아왔어요. 학교 이사회는 전자 출입 카드를 위한 자금을 승인했죠. 학부모들은 정기적으로 안전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 지역의 다른 학교들이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묻기 시작했죠. 한국 방문 1년 후 우리 학교는 우리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주 저녁의 방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제가 오크우드 초등학교의 복도를 통해 그들을 안내하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한국 학교의 복도를 걸었던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기술이나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었죠. 그날 저녁 학생들이 집에 간 후 제 교실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국 학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바란 한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었죠. 제 학생들은 이제 매일 아침 한국 아이들의 얼굴에서 봤던 것과 같은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가진 채 등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 어른들을 믿고 있었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교훈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집에서 멀리 여행해야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볼 수 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저에게 학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이상을 보여주었죠. 그것은 저에게 제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데 열린 마음을 갖도록 가르쳤고 이 마음을 아이들에게 나아가 미국의 교육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국. 오늘의 사연은 미국 오크우드 초등학교 교사인 제이슨이 한국을 방문하며 겪은 문화적 충격과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첨단 기술, 지역 사회 참여, 그리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공동체 책임, 그리고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는지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모델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핑크튜브 임수아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